이번 영상은 도쿄 리벤저스 원작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며 그 시작부터 결말까지의 강력한 스포일러를 다수 포함하고 있습니다. 2017년 7월 4일 현재 26살의 하나가키 타케미치는 아르바이트로 겨우 생계나 이어가는 자신이 생각해도 한심한 날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날 TV 뉴스에서 익숙한 이름들을 듣게 되죠. 타치바나 나오토 25세, 그리고 타치바나 히나타 26세. 범죄 조직 도쿄 만지의 항쟁에 휘말려 민간인인 자신의 전 여자친구 히나타와 남동생이 살해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충격에 빠진 타케미치는 그나마 자신이 가장 잘나가던 중학생 시절을 회상하던 때 누군가에 의해 밀쳐져 선로로 떨어지게 되고, 죽음의 순간에 그가 마주한 주마등은 히나타와 함께했던 중학교 2학년의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타케미치의 눈앞에는 함께 어울리던 중학교 친구들과 촌스러운 양아치의 모습을 하고 있는 어린 시절의 자신이 서 있었죠. 주마등이 이렇게 리얼할 수가 있나 휴대폰을 열어 확인해본 시간은 정확히 12년 전 오늘로 되돌아온 것입니다. 아직 상황 파악이 잘 되지 않는 타케미치는 얼떨결에 친구들을 따라다니다 진짜 폭주족인 키요마사 패거리에 얽혀 반 죽음이 되도록 처맞고 싹싹 빌게 됩니다. 그때 타케미치의 잊고 있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키요마사에게 죽도록 처맞고 노예처럼 당하는 괴롭힘의 연속. 졸업과 동시에 타케미치는 지옥에서 벗어나기 위해 도망쳤고, 그 후로 혼자 살며 알바를 이어가고 12년이라는 현재의 생활이 이어진 것이었죠. 만신창이가 된 타케미치는 주마등인지 뭔진 모르겠지만 과거로 돌아온 지금 한 번 더 타치바나의 얼굴을 보고 싶어 기억을 더듬어 그녀의 집을 찾아가게 됩니다. 마침내 12년 만에 여자친구 얼굴을 다시 보게 된 타케미치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잠깐의 재해를 뒤로한 채 놀이터에서 삥을 뜯기는 한 아이를 구해주게 되는데, 다름 아닌 히나타의 동생 나오토였고, 나오토가 믿든 안 믿든 타케미치는 푸념하듯 나는 미래에서 왔고 12년 후 너와 네 누나는 죽는다. 그러니 너가 네 누나를 지켜주라 말하죠. 그렇게 나오토와 악수를 나누는 바로 그 순간 타케미치가 다시 눈을 뜨게 된 곳은 2017년 7월 4일 여간의 의무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구해준 것은 다름 아닌 타치바나 나오토. 당신이 나를 만나 누나를 지켜달란 말한 그것으로 하나의 미래를 바꿨고, 따라서 자신은 형사가 되었고 죽지 않을 수 있었다 말해줍니다. 하지만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봤지만 누나를 구할 순 없었다며 다시 한번 내게 협력해 누나를 살려달라 부탁합니다. 본인도 느꼈겠지만 나오토의 가설대로라면 타케미치는 타임슬립이 가능한 인물, 단 12년 전 현재의 시간으로만 되돌아갈 수 있고, 그 매개체는 나오토와의 악수입니다. 나오토는 지금 12년 전으로 돌아가 사노 만지로 혹은 키사키 테타와 만나달라. 이 둘이 없었다면 지금의 도쿄 만지에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 타케미치에게 새로운 미션을 부여하고 두 번째 타임리프를 하게 됩니다. 눈을 뜬 곳은 2005년 7월 6일 한 싸움의 현장이었죠. 키요마사의 부하가 된 타케미치와 친구들은 싸움 도박의 노예가 되어 끌려나가기 일수. 타케미치는 약한 타쿠야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과거를 바꾸려면 맞설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했기에 왕대의 노예의 싸움이 보고 싶지 않냐며 키요마사에게 싸움을 걸게 됩니다. 그리고 딱 한 대 맞았을 뿐인데 엄청난 전투력의 차이,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걸 느끼는 타케미치. 이길 수 없지만 물러설 수 없는 이유가 있다며 끝까지 울며 버텨 날 이기려면 나를 죽이는 방법밖에 없을 거다 말하는 타케미치. 그때 등장만으로 모두를 압도시키고 머리를 숙이게 만드는 두 명의 인물의 등장. 도쿄 만지회의 부총장 드라켄, 그리고 나오토가 말했던 사노 만지로. 무적의 마이키라 불리는 총장 마이키입니다. 마이키는 타케미치에게 다가가 너 진짜 중학생이 맞냐 마음에 들었다며 지금부터 내 친구라고 하죠. 또한 싸움 도박 따위로 도만의 이름에 먹칠을 하지 말라며 키요마사를 제압하고 타케미치에게 다음에 또 보자며 자리를 떠납니다. 타케미치의 친구 아꾸는 사실 무기를 들고 혼자서라도 키요마사를 덮칠 생각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 노예에서 해방될 리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타케미치가 키요마사를 상대로 끝까지 물러서지 않았기 때문에 사노 만지로도 만나게 되고, 아꾼이 살인자가 되는 미래도 바꾸었습니다. 친구를 선언한 마이키와 드라켄은 다음날 학교에 쳐들어와 무턱대고 타케미치를 데려갑니다. 어찌됐건 마이키를 만난 기회가 된 것이니 타케미치에겐 미래를 바꿀 절호의 찬스일지도 모르는 상황. 히나는 여자친구로서 마이키의 앞을 가로막고 다짜고짜 싸대기를 올려붙이죠. 드라켄과 마이키가 마음대로 쳐들어와 타케미치를 괴롭힌다고 오해한 히나. 드라켄이 그녀의 팔을 잡고 뭐하는 짓이냐 겁을 주자 타케미치는 무서워 미칠 지경이었지만 히나에겐 손대지 마라, 다시는 양보할 수 없는 게 있다며 드라켄에게 대들어 보입니다. 마이키와 드라켄 처음에는 큰일이라도 낼 것 마냥 무서운 얼굴이었지만 여자에겐 손댈 리 없잖아, 타케미치는 대단하구나 하면서 상황을 무마시키죠. 그렇게 드라켄과 마이키를 좀 더 알아가며 시간을 보내던 타케미치는 히나와 데이트를 하던 꿈만 같은 시간에 무심코 나오토의 손을 잡곤 그대로 현재로 되돌아와 버립니다. 현재로 돌아와 사노 만지로는 만났다 말하는 타케미치.
나오토는 어째서 죽이지 않았냐? 그 마이키는 누나를 죽이고 현재 모든 범죄에 손을 대고 경찰도 말리지 못할 정도의 남자라 하죠. 하지만 타케미치는 과거의 마이키는 그런 일을 하지 않을 좋은 사람이라 말하고 마이키에 대한 실마리를 찾던 중 도만의 간부가 된 악군의 자료를 발견합니다. 악군이라면 마이키의 행방을 알지도 모른다 생각하고 찾아가 보지만 악군은 사실 선로에 너를 밀어넣은 건 나야. 마이키는 몇 년간 보지 못했고 지금의 도만은 모두 키사키의 밑이다. 마이키가 변한 건 드라켄이 죽은 후부터라 말하며 우리의 울보 히어로 모두를 구해달란 말을 마지막으로 떨어져 자살하고 맙니다. 친구의 죽음을 막지 못해 나오토에게 나는 드라켄도 악군도 히나도 모두 구하고 싶다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 타케미치. 마이키가 변하고 도만이 지금처럼 된 이유는 드라켄이 죽었기 때문이라 생각해 2주 뒤인 2005년 8월 3일 마이키와 드라켄의 갈등으로 인한 내부 항쟁의 원인을 찾고 비극을 막겠다는 생각으로 다시 과거로 돌아갑니다. 자, 도착한 타케미치 위에는 왜인지 속옷 차림의 여자가 올라타 있고 26심에도 아직 동정이라 쫄아버린 타케미치는 소리치며 그 자리에서 뛰쳐나오죠. 그리고 이내 걸려온 드라켄의 전화를 받고 히나와 함께 약속 장소로 향합니다. 도착한 곳에는 엄청난 수의 폭주족들이 몰려있고 그 가운데에 마이키와 드라켄이 있었죠. 모두의 앞에서 마이키는 메비우스와의 항쟁을 선포하며 8월 3일이 바로 그 결전의 날이라 하죠. 나오토나 자신의 정보에 메비우스에 관한 건 없었기에 잠시 또 현재로 돌아와 메비우스에 대한 간략한 조사만 하고 아무래도 8월 3일 드라켄의 죽음에서 메비우스의 역할은 단지 방아쇠에 불과한 도구일 뿐 다른 누군가가 마이키와 드라켄이 서로 싸우도록 계략을 꾸미고 있다 파악해 다시 과거로 돌아간 타케미치는 결단코 도망가 메비우스의 항쟁을 막으려 하지만 직접 찾아온 메비우스에 의해 결국 항쟁은 일어나게 됩니다. 메비우스의 대장 오사나이를 상대로 원한을 짊어지고 있는 도만의 3번대 대장 파칭이 승부를 벌이지만 결과는 참패. 하지만 마이키는 포기하기 전까지 절대 진 게 아니다. 누구든 내가 뒤에 있는 한 도쿄 만지에는 절대 지지 않는다 말하며 오사나이를 발차기 한 방에 내려 꽂아 쓰러뜨려 버립니다. 그렇게 도만이 메비우스로부터 승리를 선언했을 때 경찰까지 도착하고 타케미치는 무언가 놓친 것 같은 찜찜함을 뒤로한 채 일행들과 도망치려 하는 그 순간 3번대 대장 파칭이 오사나이를 찌르고 말고 파칭을 데리고 가니 많이 마이키와 드라켄이 티격태격대며 도망치다 의식을 잃고 만 타케미치. 깨어난 곳은 병원이었고 드라켄의 뮤즈이자 마이키의 이복 동생이기도 한 에마로부터 드라켄과 마이키가 싸우고 있고 도만은 둘로 나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실제로 마이키와 드라켄 사이에 균열이 생기고 매사가 일촉즉발의 위기였는데 너희 둘이 싸우게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지 알기나 하냐. 단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다. 눈물 어린 부탁으로 드라켄과 마이키 사이가 갈라지는 것만은 막아냈습니다. 타케미치는 임무를 완수했다는 성취감에 취해 히나와 로맨틱한 시간을 보내던 그때 아직 드라켄의 앙심을 품고 노리는 무리들이 있다며 조심하라는 전화를 받게 됩니다. 그제야 타케미치는 오늘이 8월 3일인데 항쟁이 끝난 거라 생각하고 너무 들떠 있었다 자책하며 드라켄을 찾아 헤맵니다. 메비우스와 항쟁에서 잡힌 파칭을 마이키는 돈으로 꺼내려 했고 드라켄은 반대했었다. 둘의 싸움으로 번져 도쿄 만지에는 분열할 뻔한 위기를 넘기지만 드라켄의 결정에 납득하지 못한 몇 명의 인원, 예를 들어 3번대 부대장 페양, 3번대에 이런 키요마사를 포함한 도만과 메비우스의 잔당들이 모여 드라켄 사냥을 시작한 것입니다. 대충 소식을 들은 2번대 대장 미치아와 타케미치가 싸움이 벌어지는 장소에 찾아갔을 때 드라켄은 피를 흘리며 무쌍을 찍고 있었지만 꽤나 지쳐 보이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내 걱정할 것 없이 바이크 소리와 함께 마이키도 등장. 메비우스 쪽에는 총장 대리를 맡고 있는 한마 슈지, 그 밖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도만의 각 번대 대장들이 총출동해 미래의 기록보다 더 큰 규모의 8.3 항쟁이 이루어집니다. 난토 속에서 마이키는 파칭이 잡혀서 내가 웃고 있나? 도만이 뿔뿔이 흩어지는 건 나도 괴롭다 말하며 폐양이 돌아오도록 설득시키고 마이키는 대체 키요마사가 어디 있는 건지 눈에 불을 켜고 찾던 중 드디어 키요마사의 모습을 발견했지만 이미 드라켄이 찔린 후였습니다. 타케미치는 마이키로부터 드라켄을 부탁한다 명령을 받고 자신보다 훨씬 무거운 드라켄을 업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습니다. 이내 히나와 에마가 구급차를 불렀다며 뒤쫓아오지만 반대편에선 키요마사 패거리가 등장해 최악의 상황이 연출되고 맙니다. 드라켄은 타케미치의 겁먹은 마음을 안 걸까 제 한 몸 가누기도 힘들면서 히나와 에마를 데리고 도망치라 말하는데 오히려 그 말에 두려움을 떨치고 용기를 얻은 타케미치는 과거로 돌아온 이상 악군도 드라켄도 히나의 인생도 책임지고 살려내겠다. 그리고 한심했던 자신의 인생에 대한 리벤지 매치를 다짐하며 키요마사에게 지난번 미처 짓지 못한 결판을 내자 2차전, 아니 정확히 말하면 세 번째 싸움을 걸게 됩니다. 결의를 다진 타케미치는 진심으로 승부에 임하지만 키요마사는 딱히 주먹 싸움 할 생각 없다는 듯 그냥 칼로 타케미치의 왼손을 찔러버립니다. 하지만 자신이 26살이 되도록 한심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은
한 번 진 이후 다시 맞서지 못한 스스로의 나약함 때문이라 마이키처럼 강하진 못해도 두 번째 인생만큼은 포기하지 않을 거다. 손이 없으면 발로, 발이 없으면 이빨로 물고 늘어지는 근성의 승부를 펼친 끝에 키요마사의 목을 졸라 기절시키면서 승리를 쟁취합니다. 한편 도망과 메비우스의 항쟁이 한참인 마이키가 있는 장소, 한마는 이제 곧 관동 최강의 폭주적 연합이 탄생할 거다. 나는 바랄라의 초대 부총장 한마 슈지, 잊지 마라 도만에 평화 따윈 없을 거다 말하며 물러납니다. 병원으로 옮겨 수술 끝에 드라켄마저 목숨을 건지면서 무사히 8월 3일은 지나가고 타케미치는 드라켄을 지키라는 이번 임무도 완수했습니다. 누구보다 드라켄에게 의지하고 있지만 총장으로서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없었던 마이키, 드라켄의 생사를 가장 걱정했던 인물 중 한 명으로서 뒤늦게야 눈물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8월 3일이 지나고 8.3 항쟁의 주역 중 한 사람으로 떠오르면서 타케미치의 입지도 조금은 높아졌습니다. 위상이 드높아진 타케미치, 드라켄은 타케미치를 은인이라 칭하며 경의를 표하고 마이키 역시 감사의 뜻을 전하며 도쿄 만지의 창설 당시 자신이 입었던 특공복을 타케미치에게 전달합니다. 과거에서의 생활도 조금씩 정들기 시작해 계속 남아있고 싶기도 한 마음을 뒤로한 채 타케미치는 네이클로버로 만든 목걸이를 히나에게 전하고 나오토와 악수해 다시 현대로 돌아옵니다. 정신이 든 타케미치는 여전히 DVD 대여점의 알바생으로 일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부 꿈이었나 순간 생각하기도 하지만 왼손에 남아있는 칼의 흉터가 지금껏 있었던 일이 거짓이 아니었다 증명해주죠. 악구는 죽지 않고 미용사가 되기 위해 일하고 있고 나오토는 계획이 성공했다며 이제 누나를 만나러 가자고 말합니다. 히나를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잠시 부풀어있던 타케미치였지만 생각해보니 현재의 히나는 내가 목숨을 구해줬다는 사실을 모를 뿐더러 훌륭한 어른인데 반해 본인은 보잘것없는 모습이었기에 만나기를 거부하며 돌아갑니다. 하지만 현관 앞에서 히나와 부딪히며 우연히 만나게 되는데 그녀의 얼굴을 보자마자 동요하지 않으려 했던 타케미치는 눈물을 흘리고 말죠. 뜻밖의 재회를 하게 된 헤어진 연인들, 어색한 분위기가 이어졌지만 자신이 주었던 네이클로버 목걸이를 여전히 하고 있는 히나를 봅니다. 타케미치는 자신이 히나에게 차였다고만 생각했지만 바뀐 미래에선 오히려 과거의 자신이 히나를 찬 모양. 그 사실을 알게 된 타케미치는 처음엔 어리둥절해 화장실로 뛰쳐갔지만 이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인생을 바꿀 기회다, 히나에게 고백하겠다 다짐하며 나서는 순간 낯익은 얼굴의 남성이 섬뜩한 표정으로 자신을 쳐다보며 중얼거리더니 지나칩니다. 불길한 예감이 든 타케미치는 곧장 히나가 있는 주차장으로 뛰어갔지만 눈앞에서 히나가 탄 차가 충돌하는 광경을 그대로 보게 되죠. 히나를 덮친 차 안에는 악군이 타 있었고 어째서 너가 안 타고 있는 거냐, 도마는 모두 키사키에 미치다, 키사키가 무섭다, 모두를 구해달라는 등 하나도 바뀌지 않은 전과 똑같은 말을 남긴 채 사망합니다. 급하게 히나라도 구하려 차 문을 열어보지만 히나는 다리에 감각이 없다며 움직일 수 없는 상태. 그런 그녀를 끌어안고 앞으로도 옛날에도 그리고 계속 사랑한다 눈물을 흘리며 고백하는 타케미치. 히나는 고맙다는 말과 함께 타케미치를 밀쳐내곤 그대로 차량의 폭발에 휩쓸려 죽고 맙니다. 마냥 나약하기만 한 타케미치였다면 좌절하고 말았을 순간이지만 지금의 타케미치는 몇 번을 실패해도 네가 죽지 않는 미래에 도달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을게, 내가 도만의 톱이 되어 너를 구하겠다 다짐해 보입니다. 나오토와 함께 어째서 히나의 사망과 도쿄 만지에가 계속 연결되는지 실마리를 찾기 위해 사형수로 복역 중인 드라켄을 만나는데 자신이 한 일에 대해 후회는 하지 않는다. 하지만 다시 한번 기회가 있다면 키사키를 죽이겠다 말하는 드라켄. 키사키는 마이키에게 집착하기에 그와 연관된 소중한 인물들을 위협해 온다면서 타케미치에겐 도쿄를 떠날 것을 권유합니다. 이제 나오토와 타케미치의 본격적인 타겟은 현 도쿄 만지에의 실질적 우두머리이자 총장 대리 어째서인지 히나를 계속 죽이고 있는 키사키 테타. 타케미치는 그놈을 패주고 싶어도 과거에서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 단서가 없다지만 사실 본인이 인지하지 못해서 그렇지 둘은 스쳐 지나가면서 한 번 만난 적이 있긴 합니다. 과거로 돌아가 도쿄 만지해에 파칭이 빠진 상황에 3번대 대장 자리를 자신이 누릴 것이라 말하는 타케미치. 과거에 도착하자 타케미치는 마이키 드라켄과 목욕을 마치고 곧바로 새로운 3번대 대장 임명식에 따라가게 됩니다. 타케미치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3번대 대장은 나를 지명하는 걸까 생각하기도 하지만 그 자리에 불려나온 것은 의외의 인물 메비우스를 이끌었던 키사키 테타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눈앞에 벼르고 있던 원수가 나타난 이 상황에 동요하던 타케미치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결국 키사키의 죽방을 꽂고 마는 대형 사고를 치게 됩니다. 지켜보던 이들은 도쿄 만지에도 아닌데다 총장이 내린 결정에 반기를 드는 타케미치의 무례한 모습을 보며 분노하고 그중 1번대 대장 바지 케이스케가 나서 타케미치를 뚝갑 패더니 자신은 도만을 떠나 바랄라로 가겠다, 오늘을 가해 나는 도만의 적이다 선포합니다.
어수선한 가운데 키사키에게까지 맞아 정신을 잃은 타케미치. 눈을 떴을 때 옆에 마이키가 앉아 있었고, 마이키는 타케미치에게 도만의 창설 멤버 오인에 대해 말해줍니다. 타케미치는 분명 키사키는 도만을 망치고 말 것이라며 그를 도만에서 제외시켜주길 부탁하고, 마이키는 그에 대한 거래로 바지를 바랄라로부터 데리고 온다면 그 조건을 들어주겠다 합니다. 이러한 임무를 내리면서 오늘부터 정식으로 도만의 멤버라며 미치아가 있는 2번 대의 특공으로 들어가죠. 그러고 보니 지금까지 도만인 것처럼 행동했지만 나는 멤버도 아니었구나 생각하며 반드시 바지를 데리고 오겠다 결의를 다지는 타케미치의 눈에 땅에 떨어진 부적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사진을 발견합니다. 사진 속엔 도만의 창설 당시로 보이는 앳된 얼굴들의 멤버들이 있었고, 하지만 마이키는 도만의 창설 멤버는 5이라 했는데 사진 속엔 누군지 모를 인물까지 총 6명이 함께했죠. 다음날 학교에선 친구들이 몰려와 도만의 일원이 된 걸 축하하면서도 현재 폭주족들의 세력 판도에 대해 열띤 토론 중인데, 메비우스를 통합시킨 바랄라의 넘버2 한마 슈지, 그리고 반도만 세력을 한데 모은 카즈토라에 대해 이야기할 무렵 그 대화 속 카즈토라가 직접 등장했습니다. 카즈토라는 얼떨떨해하는 타케미치를 데리곤 모두를 만나게 해줄 테니 바랄라의 아지트로 함께 가자 합니다. 적진 한가운데 끌려가 자칫하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에 겁을 먹기도 하지만 창밖으로 비친 희나의 모습을 보곤 너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다 되새기며 카즈토라를 따라 나서죠. 카즈토라를 따라 도착한 바랄라 아지트 안에선 바지가 한 사람을 무자비하게 패고 있었습니다. 같은 도만의 멤버를 팹으로써 바랄라의 테스트를 통과한 바지에게 타케미치는 어째서 도만의 창립 멤버이기도 한 당신이 마이키를 배신하는 거냐며 따지지만, 이 바지로부터 네 옆에 있는 카즈토라도 도만의 창립 멤버 중 한 명이라는 대답을 듣게 됩니다. 도만 내에서도 바지는 마이키만큼이나 카즈토라와 친했습니다. 카즈토라는 곧 있을 마이키의 생일에 그가 좋아하는 바이크를 선물해주자며 훔칠 계획을 세우고, 바지는 카즈토라를 말려보지만 결국엔 투덜대면서도 카즈토라의 일에 함께 어울립니다. 계획했던 도둑질이 순조롭게 끝나갈 무렵 가게의 주인이 나타났는데, 자세히 보니 그 얼굴은 마이키의 친형 사노 시니치로. 바지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걸 느끼고 카즈토라를 말리려 하지만 이미 카즈토라는 마이키의 형을 피습하고 그는 사망한 후였죠. 절규하는 바지와 충격에 빠진 카즈토라. 카즈토라는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생각 끝에 모든 게 마이키 탓, 마이키를 죽이자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지금의 사태까지 이르렀고, 바랄라는 일주일 후 도만과 최종 결전을 가질 것을 예고합니다. 바지를 다시 도쿄 만지에로 데려오는 것은 절대 무리라고 생각하며 고민에 빠져있던 타케미치를 누군가 부릅니다. 바로 어제 바지에게 끔찍하게 맞았던 1번대 부대장 치우유입니다. 치우유는 바지는 멋있는 사람이라며 나를 때리고 바랄라에 들어간 것도 도만을 치기 위해서가 아닌 키사키의 꼬리를 잡기 위해 위장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지나 치우유에게서 들은 것처럼 마이키로부터 형의 사건을 다시 듣게 되는 타케미치. 1번대 부대장은 있는데 왜 바지는 없지? 너 진짜 뭘 하고 싶은 거야? 마이키가 묻자 타케미치는 난 도만에 톱이 되고 싶어요 대답합니다. 대담하면서도 황당한 이 대답에 마이키나 드라켄은 미소를 띄우며 무언의 대답을 전했고, 옆에서 지켜보던 치우유는 네가 도만에 톱이 되는 일에 협력할 테니 넌 내가 하는 일에 협력해줘라. 서로가 목적을 위해 동료가 되기로 합니다. 치우유와 조사 끝에 바랄라의 톱은 역시 키사키 테타라는 가설을 세우게 되고,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 타케미치는 잠시 현대로 돌아오죠. 연애를 가 한 번 더 드라켄을 찾은 타케미치. 그러나 드라켄은 바랄라의 머리는 마이키라는 뜻밖의 대답을 하며 12년 전 피해 할로윈이라 불리는 도만과 바랄라의 항쟁에서 도만은 바랄라에 흡수되었고 그때 탄생된 신생 도쿄 만지에가 지금의 도만이라는 이야기를 함께 전합니다. 그날의 항쟁에서 카즈토라는 바지를 죽이고 그 카즈토라를 마이키가 죽인다는 참상을 듣게 된 타케미치. 마이키가 사람을 죽인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지만 어째서인지 자신의 기억들 속에서 그 광경이 조금씩 떠올라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마이키가 카즈토라를 죽이고 도만이 공중분해되는 모든 계략은 키사키에 의한 것. 그렇다면 마이키가 폭주하게 되는 원인은 카즈토라가 바지를 죽이기 때문. 따라서 이번에 타케미치는 피해 할로윈에서 바지를 지킨다는 임무를 안고 과거로 가게 됩니다. 결전을 하루 앞두고 바지를 만나는 치우유와 타케미치. 치우유는 바지에게 키사키에 대한 단서는 찾았냐, 도만을 위해 스파이가 되었던 걸 아니까 더 이상 바랄라에 있을 필요가 없다 말하며 결전이 벌어지기 전 바지를 데려오려 하지만 오히려 그는 내일 도만을 무너뜨리고 마이키를 죽일 거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입니다. 그날 밤 도만의 집회에서 마이키는 나는 바지와 싸우기 싫다며 그렇기에 내일 바랄라를 무너뜨리고 바지를 다시 데려오는 게 목적이다 모두에게 기합을 가득 채워줍니다. 그리고 2005년 10월 31일 결전의 날, 다른 폭주족들뿐 아니라 이 싸움을 중재할 심판도 모였는데 곧바로 카즈토라가 그 심판을 쥐어패면서 난투극이 시작됩니다.
드라켄을 구하려던 83 항쟁 때처럼 아수라장이 되자 이번엔 바지를 찾아 헤매는 타케미치. 너무 많은 적들에 둘러싸여 또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질 때 쫄아버린 타케미치지만 그 부족함을 미치야와 치우유가 채워주면서 도만의 사기는 점점 올라갑니다. 한편 카즈토라와 대치 중이었던 마이키, 바랄라의 간부 2명과 카즈토라를 한 번에 쓸어버리고 자신도 힘이 다해 쓰러지고 맙니다. 지금이라면 마이키의 목을 칠 수 있겠다. 바랄라의 멤버들이 일제히 마이키를 노리고 달려드는 위기의 순간 총장은 도만의 3번대 대장이 책임지고 지킨다며 키사키가 멋지게 등장해 쇼를 펼칩니다. 자신에게 전세를 유리하게 만들어 마이키가 이기든 지든 도만을 손에 넣을 계략. 타케미치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모두가 키사키를 응원하는 지금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죠. 그때 이 순간만을 기다렸다며 키사키를 노리는 바지의 등장. 바지가 키사키를 막는 건 좋지만 이대로 시간이 흘러간다면 결과적으로 바지가 죽는 미래가 그려질 겁니다. 타케미치가 몸을 날려 한참 바지를 저지할 때 카즈토라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뒤에 와선 바지를 찔렀죠. 과거가 되풀이되는 것인가? 타케미치는 몸을 던져 어떻게든 막으려 하고 덕분에 스쳤다, 고맙다고 말하는 바지. 하지만 바지는 키사키를 함께 치자는 치우유와 타케미치의 제안을 거절하고 어째서인지 조급해 보일 정도로 혼자서 키사키를 노리고 덤벼듭니다. 금세 3번대 50명을 쓰러뜨리고 키사키의 바로 앞까지 다가서는 바지. 하지만 여기까지가 한계인가 중얼거리며 칼에 찔린 바지는 결국 쓰러지고 맙니다. 기회는 이때다 싶어 역시 카즈토라는 바지를 노리고 빼낸 것이다. 마이키를 구슬리기 시작하는 키사키. 분노로 가득 차 감정조차 내비치지 않던 마이키. 싸움은 끝났다 말하며 한 말을 한 방에 날려버리자 쫄아버린 바랄라 전원은 도망쳐버리고 급기야 카즈토라를 폭행하며 그를 죽일 위기에 처하죠. 자기 잘못은 뉘우치지 못하고 소년원에 가게 된 건 다 마이키 때문이다 탓하던 상식 밖의 카즈토라였지만 마이키에게 죽도록 얻어맞다 보니 정신이 든 것인지 나는 가장 소중한 걸 부숴버렸구나 후회하며 곧 바지의 뒤를 따라가겠다 체념한 순간 아직 숨을 쉬는 바지가 일어나 그들에게 다가옵니다. 그러곤 나는 이런 상처에는 안 죽어 무엇보다 카즈토라에게는 죽지 않는다 말하며 자신의 배를 찔러 다시 한번 할복합니다. 나는 카즈토라 손에 죽는 게 아닌 스스로 죽었다. 타케미치에게 도쿄 만지에와 마이키를 맡긴다는 유언을 끝으로 숨을 거두고 맙니다. 바지는 마이키가 카즈토라를 죽이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자기 손으로 한 번 더 할복하는 선택을 했지만 바지의 죽음은 마이키를 더 미치도록 분노케 해 카즈토라를 죽이고 말 기세였죠. 타케미치도 결국은 아무것도 해내지 못했다며 슬픔에 빠져있다. 이내 마이키를 부탁한다는 바지의 유언을 되새기고 두 번의 희생이 벌어지지 않도록 마이키를 막아섭니다. 바지를 들먹이지 말라며 가로막는 타케미치까지 패기 시작하는 마이키. 본인 역시 억울하긴 마찬가지였던 타케미치는 옷을 내팽개치면서까지 마이키를 설득시키는데 그런 말보다 마이키의 시선은 옷에서 떨어진 부적을 향하고 있었죠. 지난번 바지가 떨어뜨렸던 걸 주웠다 말하는 타케미치. 그리고 도만의 창설 멤버인 자기들에게 우정의 상징이자 보물과도 같은 물건을 바지가 줄곧 갖고 있었다는 사실에 비로소 정신을 차린 마이키. 한 명 한 명이 모두를 지키는 팀을 만들고 싶다 말한 것처럼 바지는 줄곧 혼자서 싸워왔던 거구나. 그 의미를 되새기며 한 발 물러납니다. 카즈토라는 자신이 벌인 일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 홀로 바지의 시신 옆에 남아 체포되면서 피해 할로윈이라 불리는 대항쟁도 막을 내립니다. 바지 케이스케의 죽음, 체포된 카즈토라, 피해 할로윈이라 불리게 된 항쟁이지만 마이키가 카즈토라를 죽이는 것만큼은 막아냈다. 따라서 도만이 키사키의 깨에 먹히고 마는 일도 막아낸 것일까요? 항쟁의 종결을 알리는 집회에서 마이키 뒤에 함께 서 있는 건 바랄라의 실권자 한마 슈지였습니다. 한마는 바랄라엔 여태껏 이렇다 할 우두머리가 없었는데 이번 패배를 계기로 도만의 산하가 되기로 했다며 선언을 하는데 바랄라와의 합병 하나로 150명이던 도만은 450명까지 단숨에 규모를 키우는 것이었기에 모두들 환호하며 경축하는 분위기였지만 말이 산하로 들어오는 거지 결과적으로 도만과 바랄라가 하나 되는 키사키의 계획이 그대로 실현되는 것이었기에 혼란스러운 타케미치였죠. 그리고 마찬가지 마이키 뒤에 서있던 또 한 명의 주역, 항쟁에서 1번대 대장을 잃은 1번대 부대장 치우유는 총장과 고심 끝에 내린 결정으로 자신이 따르고 싶은 사람은 자신이 지명한다며 하나가키 타케미치를 앞으로 자신들을 이끌어줄 1번대 대장으로 지목합니다. 도만의 미래가 최악의 상황으로 기우는 가운데 한 줄기 희망을 본 타케미치, 나오토와 약속했던 대장이 되겠다는 첫 번째 목표를 달성했고 아직은 도만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남았다 생각한 타케미치, 마이키의 부름 아래 눈물을 흘리며 1번대의 대장으로서 다시 한번 정식으로 인사를 올립니다. 그 후 2017년 11월 무거운 일만 가득했던 타케미치가 오랜만에 현대로 돌아오는데 전혀 다른 풍경들이 자신을 반기고 있었고 1번대 대장 타케미치의 미래는 도만의 최고 간부 중 한 사람이 되어 있었죠.
최고 간부들의 회의장에는 12년 후의 파층 등을 포함해 모두 남아있었지만 전 블랙 드래곤이라는 처음 보는 얼굴들도 함께 앉아 위태로운 신경전을 벌이는 한편 마이키 대신 총장 대리가 된 키사키가 들어와 타케미치와 치우유에게 잠시 시간을 내어달라 합니다. 12년 전 이맘때 바지의 죽음에 대해 둘 앞에 머리 숙여 깊이 사죄하며 글을 기리며 부디 술 한 잔 정도는 같이 마셔달란 키사키의 부탁. 12년이나 흘러 진짜 동료가 된 키사키는 지난날을 반성하고 좋은 녀석이 된 거 아닐까 넘겨짚으며 한 모금 마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눈앞이 흐려졌다 다시 정신이 든 타케미치는 결박된 상태. 그리고 키사키는 타케미치가 보는 앞에서 바로 치우유를 쏴 죽입니다. 마찬가지 타케미치를 향해서도 잘 가라 나의 히어로라 말하며 방아쇠를 당기려는 순간 불이 꺼지고 칠흑 속에서 타케미치를 들쳐매고 구출해낸 건 출소한 카즈토라였습니다. 타케미치가 채 고맙다는 말도 하기 전에 패기 시작하는 카즈토라. 니놈 따윈 어떻게 되든 상관없었지만 치우유를 구하고 싶었다. 언제부터 도마는 이렇게 썩어빠진 조직이 되어버린 거냐며 사실 기억도 없어 억울한 타케미치를 두들겨 패더니 나오토와 만나게 해줍니다. 여전히 타케미치를 기다리고 있었던 표정의 나오토는 곧바로 그를 체포하고 데려가죠. 어째서 나오토가 나를 체포하지 생각하는 타케미치에게 나오토는 한 영상을 보여줍니다. 그 영상 속 인물은 다름 아닌 그동안 도만의 간부로서 악에 찌든 자기 자신. 그보다 충격적인 건 영상 속 자신이 악군에게 살인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 이번 미래에선 본인이 외려 키사키에게 속아 히나를 죽인 장본인이란 것입니다. 견딜 수 없는 충격에 빠진 타케미치는 도대체 이번이 몇 번째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노력해봤지만 바뀌는 건 하나도 없다. 오히려 상황만 더 나빠질 뿐. 이제 제발 그만하자 울먹이며 사정하는데 나오토는 그런 그를 위로하며 똑같지 않다며 나는 이미 당신에게 한번 구해졌고 내가 알던 도쿄 만지에엔 드라켄도 치우유도 카즈토라도 바지도 없었다며 한 발짝씩 도만에 가까워져 가고 있으니 누나를 구할 수 있는 건 너뿐이다. 조금은 타케미치를 진정시키죠. 그리고 기억을 더듬어 타케미치는 키사키가 자신을 죽이기 전 나의 히어로라 말했던 것. 또 우연이라기엔 모든 경우에서 히나가 죽는다. 키사키가 히나에게 집착하는 이유를 찾기 위해 구치소로 이송되기 전 마지막 기회 지금 타임리프를 통해 과거로 돌아가게 됩니다. 볼링장에서 스트라이크를 날리며 눈을 뜨게 된 타케미치. 옆 레인에 있는 엄청난 장신의 인물과 어디서 본 적 있는 듯 주시하다 이내 타케미치를 알아보고 이번 대 부대장 시바 하카이라고 소개하죠. 하지만 현대에서 본인이 보고 들은 바로는 하카이는 전 블랙 드래곤의 멤버, 게다가 돈 때문에 10대 총장을 죽이고 11대 자리를 빼앗은 악당이라 했는데 어째서 그런 사람이 지금 이번 대 부대장이고 또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는지. 얼떨결에 하카이와 또 그의 누나 유지아와 동행하게 돼 의형제까지 맺고 하카이네 집에 거의 도착한 순간 몰려있는 폭주족들을 보고 위험을 감지하죠. 블랙 드래곤의 구역에 도만의 대장이 납치다니 깔보는 거냐며 타케미치를 노리자 하카이가 대신 그를 지켜주며 폭주족들과 대치하던 그 순간 하카이와 유지아의 오빠이자 10대 블랙 드래곤의 총장 시바 타이주가 달려와 타케미치의 모가지를 날리면서 강력한 첫 등장을 선보이죠. 타이주가 뿜어내는 카리스마에 블랙 드래곤 전원은 물론이고 하카이와 유지아마저 대든다는 생각은 감히 하지도 못합니다. 얻어맞는 타케미치를 구해야 하기에 하카이는 도만을 버리고 블랙 드래곤으로 가겠다는 조건을 내겁니다. 그리고 다음날 깨어난 타케미치. 굳이 도만과 블랙 드래곤이 전쟁을 벌일 필요는 없다. 이건 내일이니 나 혼자서 끝내겠다. 벼랑간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자 그를 조용히 불러내는 치우유. 타케미치는 치우유의 위로에 감동받아 자신도 모르게 쌓였던 울분들 그리고 미래에서 왔다는 사실을 토로하게 됩니다. 히나에 관한 것, 키사키에 관한 것, 그리고 12년 후 네가 죽는다는 것까지 몽땅 말하고서야 믿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농담이라며 무마하려 하지만 치우유는 너는 종종 평소와 달라 보일 때가 있었다며 네 말이 사실이라면 나는 너를 존경한다. 타케미치의 말을 단번에 믿어주었죠. 또한 우린 파트너잖아.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1번대를 만들자. 내가 끝까지 너를 지켜줄게 말하는데 예나 지금이나 존나 멋있습니다. 이틀 후 간부회의에서 블랙 드래곤과 형제란 사실을 사죄하며 모든 책임을 지고 도만을 떠나겠다는 하카이의 독단을 반려하며 오히려 2번대 대장 미치아는 타이주와 대화의 장을 마련해달라 합니다. 타이주와 독대하게 된 미치아는 하카이는 블랙 드래곤에 넘겨준다는 조건, 단 유즈아만큼은 너의 폭력으로부터 일절 건들지 말라는 조건을 제시하고 협정은 체결됩니다. 얼마 뒤 치우유와 타케미치를 찾아온 하카이는 자신이 자라온 가정 환경, 또 부모를 대신한 타이주로부터 줄곧 당해온 가정 폭력에 대해 말해주며 타이주는 절대로 유즈아를 내버려둘 놈이 아니다. 난 타이주를 죽일 거니 더 이상 내 걱정은 하지 말라며 결의를 다지면서도 한편으론 두려운 자신의 마음을 표시하기도 했었죠. 하카이가 타이주를 죽이는 미래는 만들지 않기 위해 시바 타이주와 블랙 드래곤을 처부수자는 타케미치. 그러나 미치아가 직접 단판까지 짚고 온 상황에 그런 의견이 받아질리 만무했고 결국 치우유, 타케미치 둘이서라도 해야 하나 고민하던 때
한마와 키사키도 협조하겠다며 자신들도 끼워달라고 합니다. 물론 절대로 그들을 믿을 리 없지만 당장의 조력이 필요했기에 12월 24일 타이주를 덮치는 성야 때까지만 이 비공식 4인 팀이 되기로 합니다. 성야 결전 때까지 앞으로 일주일, 그 사이에 히나의 아버지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타케미치를 미워하진 않지만 아버지로서 불량배와 딸이 엮이는 걸 걱정했기에 부디 딸과 헤어져달라 부탁합니다. 그렇게 자신도 몰랐던 히나를 찬 이유를 알게 된 타케미치는 그 거절할 수 없는 제안처럼 결전을 앞두고 히나에게 결별을 알리게 됩니다. 이렇게라도 미래의 너를 지키겠다 다짐하며 마침내 결전의 밤, 교회 안에 있는 하카이를 타케미치가 설득시키는 동안 남은 셋은 밖에서 타이주를 발견한다면 덮칠 계획, 네가 살인자가 된다면 유지아가 슬퍼할 거라 생각은 왜 하지 않냐, 타케미치가 소리칠 때 교회 문이 열리면서 등장한 건 시바 타이주입니다. 어째서라고 생각하기도 전에 역시 키사키와 한마는 믿을 것들이 못됐습니다. 그렇게 당하고도 또 통수를 맞아 치우유를 묶어놓고 하카이와 타케미치를 함정에 빠뜨린 것이었죠. 타이주를 죽이겠다, 그렇게나 다짐했건만 의지를 잃은 하카이는 얼어붙어 움직이지도 못하고 타케미치만이 홀로 타이주를 막으려 하지만 그때처럼 얻어맞을 뿐이죠. 그 순간 조용히 나타난 유지아가 뒤에서 오빠를 찌릅니다. 유지아가 왜 이곳에 있는 걸까? 그 이유 역시 키사키의 계략으로 유지아를 구슬리고 그녀에게 칼을 쥐어준 것도 모두 키사키의 지시였죠. 불행인지 다행인지 타이주를 노린 칼은 깊은 곳을 찌르지 못한 채 빗나갔고 유지아를 죽일 것이라 예고하며 여동생을 진심으로 패기 시작합니다. 끝까지 하카이를 지키겠다며 일어서는 유지아, 그녀가 진 칼을 막으며 2번대 대장 미치아가 등장합니다. 진짜 장남의 모습이 어떤 건지 보여주겠다며 타이주와 맞붙는 미치아, 그러나 조금씩 밀리기 시작하더니 뒤이어 나타난 블랙 드래곤의 기습을 맞고 쓰러져 버립니다. 하카이는 전이 상실, 미치아는 중상에다 치우유까지 온전하지 못한 상황. 유일하게 타이주에 맞서 보이는 타케미치인데 그렇게 처맞고도 아직도 못 배웠냐는 타이주의 물음에 그게 바로 내 주특기라 대답합니다. 타이주에게 진짜 떡이 되도록 쳐 맞으면서도 계속해서 일어서는 타케미치. 그 와중에 타이주 너를 이긴다면 블랙 드래곤을 받아가겠다 말하며 포기할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모두가 이러다 진짜 죽는다, 그만두라 말려도 타케미치는 달려들고 또 달려들다 결국은 타이주의 턱에 유효타를 꽂는 데 성공했고 우연이라도 그를 무릎 꿇게 만들었습니다. 하카이 앞에 다시 일어선 타케미치는 몇 번이고 싸우는 건 괴로운 게 아니야, 가장 괴로운 건 고독한 거라 말합니다. 타케미치의 진심 앞에 무릎을 꿇은 하카이, 눈물을 흘리며 몰랐던 진실을 고백합니다. 여태껏 유지아를 지켜왔다 말했지만 실상은 정반대에 자신이 맞을 양보다 더 많이 누나인 유지아가 짊어지고 그를 보호하며 맞아왔었죠. 오히려 하카이는 그런 누나의 보호를 받는 존재였습니다. 남자로서 자존심을 모두 버린 쪽팔린 고백을 해버린 하카이를 질타하기도 했지만 이내 타케미치는 나도 너 이상으로 쪽팔린 짓 많이 했다 고백하고 미치아 역시 너에게 태어난 환경을 원망하지 말라 했지만 도망치려 했던 건 너뿐만이 아니다라며 그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도만의 진심을 받아들인 하카이는 블랙 드래곤의 특공복을 벗어던지고 도만의 2번대 부대장으로서 타이주를 향해 죽인다가 아닌 쳐 부순다 함께 덤벼듭니다. 타케미치는 이미 한계를 다해 쓰러지고 말았고 하카이만이 두 발로서 타이주와 대적할 때 환청인가 싶은 마이키의 바이크 소리가 들려왔죠. 마이키가 이곳에 온다면 모두 무사할 수 있을까? 타케미치의 생각과 함께 등장한 세계관 최강자. 하지만 형의 죽음에 이어 얼마 전 바지의 죽음까지 마음이 많이 약해져 있는 마이키가 타이주에 대적할지 의문인데 타이주의 한방과 함께 마이키는 쓰러지고 맙니다. 그러나 승리를 자축하는 타이주 앞에 다시 일어서 방금 건 스스로에 대한 훈계로 한 대 맞아준 거고 기도는 끝났다 말하는 마이키. 살짝 날아오르더니 그대로 내리꽂아 타이주를 침까지 질질 흘리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결과에 승복하지 못한 타이주가 밖에 있는 군단을 끌고 오라 명령했지만 이미 바깥은 드라켄이 정리해놓은 상태. 마이키는 블랙 드래곤은 강하긴 하지만 시대를 만들지 못해 도마는 시대를 만든다 전달하며 그날의 성야 결전도 막을 내렸습니다. 성야 결전 직후 타케미치는 마이키의 바이크에 태워져 히나를 만나러 가게 됩니다. 눈앞에 있는 그녀의 모습을 딱 보자 이별 선언이고 자시고 울고 불고 미안하다며 혹여나 트럭에 치이더라도 다리에 감각이 없더라도 내가 몇 번이라도 구해주겠다. 도통 알 수 없는 소리만 해대지만 내리는 눈처럼 포근하게 두 청춘의 하에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새로운 해를 알리는 도쿄 만지에의 신년 집회. 많은 일들을 되짚으며 그중 시바 타이주와 함께 도만에 대립했던 블랙 드래곤의 간부 통칭 이누피와 코코가 제11대 블랙 드래곤을 계승하여 타케미치의 밑으로 들어갈 것을 자진, 단순히 팀원 간 골탕이라고 생각하기엔 어려울 정도인 키사키의 배신. 마이키는 이번 일에 대한 엄중한 처벌로 키사키 테타의 제명을 선포합니다.
마이키의 단호한 태도에 진심으로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는 키사키지만 마이키 역시 자신의 결정에 대한 번복은 결코 없습니다. 키사키를 영구 제명시킴으로써 마이키와 키사키 간 접점을 떼놓은 거나 다름없고 임무를 완수한 타케미치는 모두가 살아있는 미래를 기대하며 12년 후 미래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나 눈을 뜬 곳은 미치아의 장례식 뿐만 아니라 히나를 포함 도만의 주요 멤버가 모두 죽은 최악의 경우였죠. 그리고 그 모두를 살해한 유력한 용의자 마이키를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타케미치를 기다리고 있던 건 흑화된 마이키가 바라보고 있었죠. 예전과 느낌은 사뭇 달라도 눈빛만큼은 그대로라 믿은 타케미치는 마이키가 도만의 친구들을 죽였을 리 없다 생각하지만 마이키는 그 소중한 친구들을 내가 죽였어. 이제 이런 나를 네가 끝내주라며 모든 것을 단념한 듯 타케미치에게 자신을 죽여줄 것을 부탁합니다. 물론 타케미치는 그런 부탁을 들어줄 리 만무했고 그런 그를 향해서 네가 날 쏘지 않으면 네가 죽던가 나를 죽이던가 둘 중 하나라며 협박하지만 마이키의 눈에선 타케미치를 향해 눈물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타케미치를 보호하려는 나오토의 총에 마이키는 사살되고 다시 또 모두를 구하겠다는 타케미치는 과거로 돌아가 나약한 자신을 탓하며 자해에 가까운 수련 중입니다. 치우유와 대화를 통해 조금은 위로받은 타케미치, 내 인생 최후의 리벤지를 다짐할 그 무렵 도만에서 쫓겨난 키사키도 자기 나름의 리벤지를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고 있었습니다. 잠시 치우유네 집에서 만화책을 읽던 타케미치, 상남 2인조 특공의 타쿠 등을 보다 엄청난 생각을 해냈다며 폭주족의 톱이 되기 위해선 요코하마를 접수하면 된다는, 우리나라로 치자면 짱을 읽다가 인천을 제패하러 가자는 것과 같은 얼척없는 소리를 해댈 때 진짜 요코하마에서 온 천축이라는 다수의 폭주족에게 둘러싸여 영문도 모른 채 당할 판입니다. 타케미치 옆엔 늘 보디가드 치우유가 있지만 그마저 이 숫자를 당해내긴 무리고 천축이라는 여태껏 인연도 없던 놈들에게 처맞던 타케미치, 그의 앞에 선 건 천축의 옷을 입은 키사키였습니다. 도만에서 잘리고 천축에 붙은 거냐는 타케미치의 물음에 난 나만의 도만을 만들 거라는 의미심장한 대답을 하는 키사키. 키사키가 떠난 후 타케미치의 지원을 온 것은 4번대의 쌍둥이 카와타 형제. 늘 웃는 모습 뒤에 숨어있는 악마같은 본성의 형 스마일리와 환한 얼굴 뒤에 숨어있는 천사같은 성격의 동생 앵그리가 천축을 깨부수며 아지트의 위치를 캐물을 때 타케미치는 치우유에게 키사키를 보았다며 이건 추측컨대 어떤 경우에도 완벽하게 미래를 바꿨다 생각했지만 키사키는 항상 타케미치를 농락하듯 더 멀리 높은 곳에서 도만을 주무르고 있다. 혹시 자기뿐만 아니라 키사키도 타임리퍼가 아닐까 하는 가설 아닌 거의 결론을 내리죠. 4번대의 쌍둥이가 천축이 모여있는 장소를 알아내 습격하러 갈 무렵 아까 전 치우유를 처바르고 신주쿠로 향한 모치즈키 칸지, 롯봉기의 카리스마로 불리는 하이타니 형제들은 이번 대에 미치아를 습격해 쓰러뜨리고 도쿄 만지에가 창설 직후 깨부순 9대 블랙드래곤의 총장 마다라메 시온 등 천축 사천왕들이 이미 도만 사냥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4번대 일행이 아라넨 아지트에 도착했을 때 100명에 가까운 인원들이 진을 치고 기다리고 있는 함정과 다름없었지만 그중 천축 사천왕 카쿠초는 100대4가 아닌 1대4로 니들을 쳐 부숴준다 하고 그 도발에 응한 스마일리와 1대1 승부가 펼쳐지는데 어쩐지 카쿠초는 일부러 스마일리에게 크게 한 방 먹어주는 듯 하면서 패배합니다. 그리고 타케미치가 알아챌 수 있는 사인을 보내자 그제야 어린 시절 친구였던 그를 기억해내는데 카쿠초는 타케미치에게 천축 총장 쿠로카와 이자나의 이름을 알려주며 키사키라는 새끼로부터 이용당하고 있는 이자나를 구해주길 바란다고 말하죠. 자, 천축의 습격으로 인해 긴급 집회가 열린 도만에선 천축 사천왕들의 정보로 쇼와 세대, 즉 극악의 세대 놈들이 한데 뭉친 조직이라는 단서를 얻게 되고 점점 더 알 수 없는 이유로 도만이 위험에 빠지는 것만 같은 불길함을 느낀 타케미치는 해답을 찾기 위해 잠시 미래로 향합니다. 나오토와 만나 타임리퍼일지 모른다는 생각. 하지만 현대에선 천축이란 조직에 대한 단서를 전혀 찾지 못하는 와중 타케미치는 도만의 넘버3로 선상에 올라와 있는 쿠로카와 이자나의 사진을 봅니다. 하지만 이자나는 천축 총장이 아닌 전 블랙드래곤의 총장으로 기록되어 있고 머리가 복잡한 타케미치는 12년 전 블랙드래곤 시바 타이주와 항쟁을 벌였던 그 성당으로 발길을 이끌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 의도치 않게 10대 블랙드래곤 총장 시바 타이주와 마주하는 상황이 펼쳐지죠. 과거 도만의 행적과 쿠로카와 이자나와 블랙드래곤의 관계에 대해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며 타이주로부터 대답을 듣는데 초대 블랙드래곤을 창설한 건 마이키에게 수차례 이야기를 들었던 죽은 친형 사노 시니치로, 그리고 타이주보다도 훨씬 전 8대째의 총장이 바로 쿠로카와 이자나. 블랙드래곤을 은퇴한 이자나가 천축을 만들어 12년 전 이맘때 벌어지는 관동사변을 일으켜 도만과 대립. 그 결과는 늘 키사키가 원하듯 도만과 천축의 합병으로 마이키, 키사키, 이자나 이 셋이 주도하는 최악의 범죄 조직으로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현재 모든 도만의 간부들과 함께 죽은 줄만 알았던 키사키가 살아있다는 사실, 대화의 장이 점점 심오해질 그때 그들 앞에 나타난 건 전 블랙드래곤의 멤버들 이누피와 코코였습니다. 도쿄 만지의 쿠로카와의 명령에 따라 너희들을 잡으러 왔다는 이누피, 타이주는 하카이의 죽음의 진실을 밝혀줄 것을 부탁하며 예전의 빚은 이걸로 다 갚았다. 타케미치와 나오토를 도피시킨 채 홀로 도쿄 만지에를 막아서려 합니다. 한참 도주하는 와중 타케미치는 돌아가야만 한다며 갈등하는 그 순간 골목에서 총을 겨누며 나타난 건 키사키 테타. 타케미치를 향해 방아쇠를 당기는 그 순간 나오토가 몸을 날려 대신 맞게 되고, 이어 등장한 이자나 그리고 카쿠초의 총에 타케미치마저 나란히 쓰러지게 됩니다. 너무 허무해서 억울할 정도. 죽음을 앞둔 두 사람은 아직 숨이 채 끊어지기 전 마지막 악수를 기약하며 다시 한번 손을 맞잡고 타케미치의 의식은 과거로 향하게 됩니다. 다시 2006년에 도달하자 타케미치가 가장 먼저 한 행동은 나오토를 만나 악수해보는 것이지만, 정말 미래에선 자신도 나오토도 이미 죽은 후였기에 아무리 손을 잡아도 시간을 돌리거나 할 순 없었죠. 하염없이 울다 넋이 나간 채 땅만 바라보던 타케미치, 아직 돌아가지 않은 나오토에게 푸념하듯 히나도 죽고 너도 죽고 몇 번을 왔다 갔다 했는지 모르는데 계속 실패하고 나도 그냥 확 죽어버릴까? 자신도 모르게 읊조린 그 소리에 반응한 건 나오토가 아닌 히나였습니다. 얼떨결에 히나에게 자신의 비밀과 미래의 일들에 대한 엄청난 말들을 해버렸지만, 히나는 지금의 너는 몇 살이야? 라는 질문 이외에 크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은 채 타케미치의 옆에서 함께 아침을 맞아 주었습니다. 어쩌면 이제 마지막 남은 한 번의 인생,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 생각한 타케미치. 일단 키사키는 제쳐두고 어째서 마이키가 그동안 주변에 없던 이자나를 그렇게까지 신뢰하게 되는지 단서를 찾기 위해 마이키를 찾게 되고, 그 과정에서 마이키의 이복동생 에마로부터 이자나는 나의 오빠, 즉 마이키에게도 배다른 형, 이복 형제가 된다는 충격적 사실을 다시 한번 짚어줍니다. 다른 가족들 모두 이자나에 대한 기억은 없지만 시니치로만이 유독, 아니 유일하게 친하며 그에게 의지할 수 있는 가족이었고, 믿을 수 있는 형이자 유일한 가족이라 생각했던 시니치로에게 만지로, 즉 마이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또 블랙드래곤은 마이키를 위해 남겨둔다는 말을 들을 때 이자나의 감정은 또 다른 동생을 향한 질투심을 넘어 원망하는 증오심으로 커져갔습니다. 자, 어느정도 도망과 천축의 연관관계를 알아냈다 생각한 타케미치. 이후 그를 불러낸 건 5번대의 대장 무토 야스히로, 도만 내에서도 마이키의 동의 없이 내분을 일으키거나 배신자를 벌할 수 있는 특별한 위치에 있는 5번대 대장 무초는 전 블랙드래곤인 이누피나 코코가 1번대인 타케미치 밑에 붙은 사실이 의심스럽다는 혐의로 이들을 끌고 와 구타와 추궁을 하려는 듯 보이지만, 사실 무초는 애초부터 천축의 창설 멤버, 도만의 배신자였죠. 무초는 천축을 위해 이들 중 코코의 능력이 필요하다며 여기서 타케미치나 이누피가 죽는 걸 보던지 천축으로 따라오던지 선택하라 하죠. 결국엔 동료들이 폭행당하는 걸 보지 못해 코코는 천축을 따라가게 됩니다. 이후 쓰레기장에 버려진 타케미치는 그동안 의심했던 이누피에 대한 오해를 풀고, 이누피는 정식으로 타케미치에게 목숨을 맡긴다며 제11대 블랙드래곤 총장이 되어주길 부탁합니다. 이자나의 악에 물든 범죄 조직 블랙드래곤이 아닌 시니치로의 의지를 잇는 낭만 있던 블랙드래곤으로 되돌려달라는 이누피의 청을 받아들인 타케미치는 도쿄 만지의 1번대 대장 겸임 블랙드래곤의 11대 총장입니다. 그리고 곧 다가올 2월 22일, 11년 전 초대 블랙드래곤이 탄생한 날, 이자나가 사노 시니치로에 집착한다면 이날 쳐들어올 것이라 예상하지만, 도마는 2번대 대장 미치야도, 4번대 대장 스마일리도 당해서 중상, 3번대는 대장이 없고 5번대는 배신한 이 판국에 도만이 질 것은 불보듯 뻔한 상황. 하지만 이런 와중에도 주눅들지 않는 두 사람, 파칭의 의지를 잇는 3번대 부대장 페양과 총장 마이키입니다. 마이키는 긴 말 없이 각 번대 대장이 없는 건 큰 손실이지만 나 하나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한마디로 사기를 바짝 올려놓고 드디어 내일 출전 준비에 불을 지핍니다. 당일 아침 이누피와 타케미치는 11대 블랙드래곤으로서 시니치로에게 인사 올리려 성묘 중, 이자나가 등장하고 마침 마이키까지 뒤따라 그 장소에 도착하죠. 일촉즉발의 가장 위험한 상황, 마이키는 타케미치에게 에마를 데리고 떨어져 있을 것을 부탁합니다. 오늘 밤 8시 요코하마 7부도에서 총 결전을 예고할 때 타케미치는 불현듯 여태껏 미래에 에마가 있었던가 하는 불길함이 스치는데, 그 순간 둔기를 들고 타케미치를 향해 달려오는 오토바이, 그 위에 탄 키사키를 보고 타케미치는 본능적으로 방어하지만 키사키가 노린 것은 바로 타케미치가 아닌 에마였습니다. 마이키와 달리 여동생이 죽어가는데 아랑곳 않고 자리를 떠나는 이자나. 마이키의 등에 업힌 에마는 켄에게 사랑한다 전해달라, 타케미치에겐 마이키를 잘 부탁한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숨을 거둡니다.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 마이키는 어떤 설득도 통하지 않는 공황 상태, 드라켄과 히나도 이루 말할 수 없는 분노와 슬픔을 견디기 힘들어 보입니다. 타케미치는 당신이 없어도 혼자서라도 싸우러 가겠다, 히나에게도
난 가야만 해. 도망칠 수 없어. 왜냐면 난 네가 웃는 모습을 보고 싶다 말하며 돌아섭니다. 결정까지 몇 시간만을 남겨둔 상황. 도마는 전원에게 총장의 여동생이 사고로 죽었기에 총장도 부총장도 항쟁에는 참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리지만 타케미치는 총장이 없어도 오늘 도마는 천축과 싸울 거다 말을 합니다. 하지만 잘한다 해주니까 대장인 척 기어오르지 말라며 대꾸를 하고 모두는 해산을 하려 하죠. 물론 아무 반박도 못하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타케미치는 그래 원래는 나 혼자 가려고 했다 하자 그럼 2명에서 가는 거네 치우유가 대답하고 속속 모여드는 멤버들 앞에 도만의 인원들이 잠시 멈칫할 그 순간 휠체어를 끌고서라도 병원에서 빠져나온 4번대의 나오야, 2번대의 미치야까지 타케미치에게 힘을 실어주자 모두의 마음을 움직인 것인지 일제히 도만을 외치기 시작했고 총장이 부재인 지금 타케미치는 정말 도만에 토비된 것 마냥 앞장서 천축을 향해 진격을 개시합니다. 그 시각 천축은 도만만을 제외한 모든 세력을 접수하며 거의 도쿄 제패를 한 상태. 시간은 밤 10시를 지나 무너진 도만은 이제 오지 않을 거다 단정지을 그 무렵 항구를 가득 메우는 바이크들의 경음과 함께 도만이 도착했습니다. 토탈 천축 400대 도만 50. 싸움의 첫 시작은 천축 사천왕 마다라메 시온과 도만의 3번대 부대장 패양의 일기토로 막을 올립니다. 시온은 일단 치기 전에 패양의 기세부터 꺾어놓으려 얼굴을 들이대며 겁박 중인데 안 그래도 이번 항쟁에 어깨가 무겁고 여러모로 심기가 불편한 패양 바로 상대의 죽탱이를 돌려버리며 한방컷 내버리죠. 여태까진 대장 없는 부대장으로 낙동강 오리알, 개그케의 조연 정도 비중만 보였던 패양이 숨겨둔 실력을 발휘하며 일단 사기를 바짝 올려놓았고 총력전이 시작되자 조자룡 헝칼 다루듯 전장을 쓸고 다녀 아주 든든한 힘이 됩니다. 남은 간부들은 천축의 인원들을 막아 타케미치가 지나갈 수 있게 최대한 길을 터주고 타케미치는 가장 높은 곳에 있는 키사키를 향해 달리기 시작합니다. 규모는 몇 배나 큰데도 도만에게 사기가 밀리는 천축. 그러나 쿠로카와 이자나가 움직여 발차기 한 방으로 패양의 난무를 끊어놓으면서 전세가 뒤집혔죠. 이어지는 간부들의 싸움에서 도마는 고전을 금치 못하고 패배의 위기까지 직면합니다. 특히 하이타니 형제 대 하카이 앵그리와의 싸움에서 앵그리는 팔다리가 한쪽씩 부러지고 그저 몰매를 맞는 하카이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결국은 어린애처럼 울음을 터뜨리고 마는 앵그리. 심각한 현장 속 의외의 모습에 야 이 새끼 우는데? 모두 당황을 금치 못했지만 이내 울음을 그쳤을 때엔 형 스마일리가 경고했던 것처럼 리미터가 해제된 악마 그 자체의 모습이 등장하죠. 우는 푸른 귀신은 나보다 100배는 강하다 나오야가 말한 것처럼 앵그리는 먼저 1타에 한 명씩 하이타니 형제들을 기절시키고 예전 싸움에서 쌍악 형제들을 꺾은 적 있는 모치는 그럴 리가 없는데 하며 만만하게 다가서자 모치뿐만 아니라 5번대의 무초까지 모두 앵그리 선에서 제물이 되어 쓰러지고 맙니다. 이처럼 도만의 숨은 조커가 있다면 천축도 마찬가지. 마지막 남은 사천남 카쿠초가 있는데 이전 싸움에선 스마일리에게 패했지만 역시 일부러 져주었던 게 맞는 듯 칼을 들고 미쳐 날뛰는 무초를 제압하며 몸을 푼 뒤 곧바로 엄청난 스피드로 박차며 앵그리보다 우위의 무력으로 이누피, 치우유까지 순식간에 전투 불능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를 향한 이자나의 말에 따르면 사천왕 따위 그저 고생 맞추기에 불과. 애초 천축의 주력은 카쿠초 한 명이었다 합니다. 카쿠초는 도만에서 홀로 남은 타케미치를 향해 마음껏 두드려 패기 시작하고 도만의 패배로 싸움을 마무리 지으려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간부들과 달리 아무리 맞아도 다시 일어서는 타케미치. 옛 친구의 정을 생각해 카쿠초도 이 이상으로 하면 진짜 죽는다 말려보지만 타케미치의 고집은 꺾이지 않습니다. 두 사람의 사이를 가로막은 치우유가 이제 그만하자 최선을 다했고 도만이 진 거라 말해도 타케미치는 내가 서 있는 한 도만은 절대 지지 않아 카쿠초 정도로는 나에게 이기지 못한다며 고집을 접지 않습니다. 그때 그럼 넌 각오가 되었냐 물으며 드디어 전면에 나선 키사키. 어디서 구한 건지 타케미치의 이마에 권총을 들이대며 서 있습니다. 어째서일까 이런 상황에도 그저 지난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갈 뿐 무섭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단 타케미치. 한치의 망설임도 없는 눈으로 넌 뭐가 그렇게 무섭냐 키사키에게 대묻자 정말 동요한 키사키는 타케미치의 발에다 방아쇠를 당겨버립니다. 그럼에도 더 의기에 찬 타케미치는 발에다 싸갖고 날 죽이지 못해. 에마를 죽였을 때처럼 어디 나도 한번 죽여보라 당당하게 말했죠. 적잖이 당황하던 키사키는 계략의 종지부를 찍듯 타협을 하자 도망가 천축이 합병, 이름도 도쿄 만지에 그대로 하고 마이키가 계속 총장이어도 좋다. 선심을 써주는 것 마냥 제안을 하는데 그 가증스러운 새치역 끝에 여태껏 셀 수 없이 당해왔기에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키사키의 죽방에 주먹을 꽂아버립니다. 키사키는 제안도 통하지 않고 대체 이렇게까지 들러붙는 타케미치의 행동이 납득이 되지 않을 터 대화가 통하지 않자
천축 총장 이자나가 직접 나서 타케미치를 후드려 패기 시작. 끈질기게 다시 일어서던 타케미치가 어느 순간 움직임을 멈추는데 드디어 힘이 다해버렸나 생각할 순간 손을 높이 들어 올리곤 난 지지 않았습니다 말을 하는 타케미치. 주위를 둘러보자 마이키가 막 도착해 있었고 뿐만 아니라 드라켄, 히나까지 함께 왔죠. 아무리 그래도 오늘 아침 여동생이 죽어 슬픔의 늪에 빠져있어야 할 사람들이 나타남이 있어 의아함을 숨기지 못하는 인물들. 장례식장에서 히나는 믿든 안 믿든 타케미치가 미래에서 왔다는 말을 해주었고 당연히 아무도 믿지 않을 소리지만 전부터 타케미치를 향해 넌 대체 뭐야 생각해왔던 마이키이기에 무언가에 홀리듯 그 말을 믿고 자신들을 위해 목숨을 거는 타케미치를 구하려 전장에까지 왔습니다. 보아하니 키사키의 계략은 틀어진 것 같고 기다렸던 마이키를 향해 달려드는 이자나. 두 형제의 집안 싸움이자 혈육 싸움, 마치 미러전 같은 결투와 중 조금씩 마이키가 밀리는 모습입니다. 타고난 격투 센스나 연배로 보아도 이자나가 우위를 점하는 것 같지만 그쪽 역시 마이키의 괴물같은 발차기를 수없이 막아냈으니 움직임이 둔해지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폭력과 공포로 지배하기 위해 살인도 서슴지 않고 할 수 있다. 너도 나만큼 고독하고 힘든 존재니 내가 널 품어준다는 자기만의 가치관에 갇혀있는 이자나에게 난 동생으로서 형인 널 구하고 싶어. 너만 마음을 열었다면 에마도 나도 너를 받아들였을 텐데 어째서 이렇게까지 되어버렸냐며 마이키가 반격을 가하고 몰아붙이자 한계에 몰린 이자나는 키사키의 총으로 마이키를 향해 쏘려 합니다. 천축과 이자나의 충성을 맹세했지만 살인만큼은 용납을 못하던 카쿠초가 총을 쳐내며 이자나를 설득시키려 하는데 그 뒤에서 거슬린다며 카쿠초를 바로 쏴버리는 키사키. 카쿠초가 키사키를 향해 달려들고 그를 향해 몇 차례 방아쇠를 더 당길 순간 몸을 던져 총알을 막아낸 건 다름 아닌 이자나였습니다. 왜인지 모르지만 몸이 제멋대로 움직여버렸다는 이자나. 본인 입으로 천축의 패배를 알리며 뒤늦게 알았지만 전 남편과 필리핀 여자 사이에 생긴 사생아, 즉 너희 집안이랑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다는 본인이 고독하고 정신적으로 방황할 수밖에 없던 서러운 사실을 말해주죠. 이런 나는 구할 가치도 없는 사람이다 마지막 말을 끝으로 천축의 이자나는 숨을 거두고 찰나 내리는 눈과 함께 관동 사변도 그 결말을 비추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자나가 눈을 감자 한마의 바이크에 타 주랭랑을 치는 키사키. 놓치지 않고 드라켄과 타케미치가 쫓아 이어지는 혈투. 저 울보 히어로란 놈에게 자신의 계획이 속속 깨지고 결국 히나의 마음도 얻지 못한다는 사실에 대체 얼마나 시간을 돌려 날 방해한 거지? 너와 나의 악연을 여기서 끝내자며 권총을 들이대는 키사키. 하지만 타케미치가 총을 빼앗아 진작 일찍 죽이지 못한 걸 잠시 후회할 때 막 나타난 마이키와 히나에게로 잠시 시선을 돌린 순간 다시 또 도망쳐버립니다. 또다시 널 미래로 돌려보내거나 하진 않는다. 타케미치가 소리치자 걸음을 멈추더니 넌 여전히 내가 타임리퍼라고 생각하는 거냐 비웃듯이 대답합니다. 그리고 무언가 할 말이 있는 듯 혹은 난 타임리퍼가 아니라고 확실히 말하려는 듯 하는 그 순간 달려오는 트럭에 치여 그 자리에서 끔찍한 죽음을 맞이하고 맙니다. 이렇게 1부 마지막을 장식하는 대항쟁 관동사변은 체포 5명의 사노 에마, 쿠로카와 이자나, 키사키 테타까지 총 사망 3명이라는 비참한 결과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마이키의 이복 동생 사노 에마의 죽음과 함께 시작된 천축과 도만의 항쟁. 그 과정 중에 카쿠초의 총상, 그를 지키기 위해 온몸으로 막아낸 이자나. 이 모든 일의 흑막이자 미래의 도만 타락의 원흉이 되는 키사키의 결말까지. 이중 관동사변이라 기록된 참사에서 살아남은 건 카쿠초가 유일했습니다. 천축의 간부 5명이 책임을 지며 체포되었고 한마 슈지마는 도피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죠. 큰 희생은 치렀지만 슬픈 과거는 앞으로 기억 속에 잠시 묻기로 하고 마이키는 타케미치에게 시대를 만들어낸 건 너다. 정점에서 끝내고 싶다며 도쿄 만지에의 해산을 선언합니다. 마이키는 한 명 한 명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갑작스럽지만 모두는 총장의 뜻을 받들며 존중했습니다. 일주일 후 약속 장소에 다시 모인 주요 간부들은 현재를 추억할 타임캡슐을 묻기로 하고 여는 것은 12년 후 도만 결성일인 6월 19일 이 멤버가 그대로 다시 모이기를 약속합니다. 마이키는 그동안 다시 만날 때까지 도만의 모두도 히나도 이제 자신이 지킬 것을 다짐하며 타케미치에겐 이제 그만 원래의 시간으로 돌아가란 뜻을 전하죠. 히나에게도 이제 돌아갈 테니 12년 후에 결혼하자는 프로포즈를 남긴 채 좋아진 미래만을 기대하며 다시 타임리프를 시도합니다. 역시 12년 후 바뀐 미래엔 나오토가 살아있는지 성인이 된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왔고 예식장에 근사하게 턱시도까지 차려입은 모습이었죠는 다름 아닌 파칭의 결혼식. 모두들 빠짐없이 모여 축하를 보내고 행복하게 웃고 있는 모든 것이 잘 풀린 미래. 게다가 히나, 치우유, 드라켄은 12년 전 시간을 줄곧 기억해 왔다는 듯 어리둥절한 타케미치에게 어서와 고맙다는 인사로 맞이해 주었죠. 길고 긴 미션을 완수했다는 행복함도 잠시
타케미치는 모두가 모여있는 곳에 보이지 않는 한 사람 마이키의 행방을 눈치챕니다. 대부분 마이키가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 몰라도 드라켄은 마이키가 해외에서 음식점을 경영한다며 너무 잘나가 오늘은 참석하지 못했다 사유를 전합니다. 이제 곧 자신도 히나와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새신랑으로서 행복한 나날을 이어가던 타케미치는 어느 날 TV에서 마치 그때 그날처럼 범죄 조직과 관련된 뉴스 영상을 보게 되고 이 범천이라는 조직에서 왜인지 익숙한 뒷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문득 백발의 남성목에 그려있던 타투의 문양을 기억해낸 타케미치는 불길한 예감을 느끼며 드라켄에게 달려갑니다. 드라켄은 타케미치에게 사실 마이키와는 너가 떠난 직후 12년 전 흩어져 생사도 모른다. 그는 이미 우리와 다른 인생을 살고 있으니 뒤를 캐는 건 그만두라 당부하기도 합니다. 그나마 나오토에게 부탁해 범천이라는 조직의 단서를 찾아보니 예전 미래의 도쿄 만지에와 상동한 일본 최대 최악의 범죄 조직, 그리고 타케미치가 뉴스에서 보았던 이자나의 형상을 했던 인물이 다름 아닌 마이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신과 약속했던 마이키가 그럴 리 없다 단정하며 과거로 돌아가 마이키를 만나야겠다 나오토에게 다시 악수해달라 합니다. 나오토는 이제 누나도 구하고 목적은 달성했으니 더 이상 돌아갈 필요 없다 말려보지만 타케미치의 간곡한 부탁을 이기지 못하고 끝내 악수를 해줍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시간을 돌리거나 하는 타임리프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나오토의 말대로라면 현재를 바꾸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는 자신은 트리거로서 역할을 이미 다했기에 더 이상의 타임리프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지합니다. 고민에 빠져있는 타케미치에게 나타난 의외의 조력자는 하네미야 카즈토라. 그로부터 몇 개월이 지나도 별다른 단서를 찾지 못하던 타케미치는 타임캡슐 열어야지 하는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혹시나 하여 밤까지 기다렸지만 마이키는 여전히 나타나지 않았고 열어본 타임캡슐 가장 밑바닥에서 타케미치는 비디오 테이프를 발견합니다. 마이키가 남긴 비디오 테이프를 조용히 돌려보던 타케미치. 그 안에서 자신에게 전하는 영상을 남긴 마이키의 모습을 보게 되죠. 영상 속 마이키는 내 안에 제어할 수 없는 또 다른 나 같은 검은 충동이 있다 말해주고 그런 이유로 모두를 불행에 휘말리게 하고 싶지 않아 도망가 이별을 다짐했다. 난 스스로 이 길을 선택했으니 혹시나 12년 후에도 나를 찾지 말고 행복하게 살라는 마지막 말만을 남겼습니다. 영상을 보고 돌아오는 타케미치는 마이키의 심경을 이해한다 생각하며 더 이상 그를 찾지 않기로 다짐하는데 영상 속 마지막 그의 웃음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던 타케미치. 넌 늘 힘들 때 웃고 있었다. 지금은 내가 널 구해야 할 때라 생각을 고쳐먹죠. 조급하게나마 범천을 떠들어대며 마이키를 찾는 타케미치. 카즈토라도 갑자기 돌변한 태도의 타케미치를 걱정하며 넌 너무 위험하니 이 일에서 손 떼라 전하고 고뇌에 찬 타케미치는 한때 범천의 아지트로 사용되었던 폐 볼링장에 앉아 생각에 잠겨 있습니다. 그때 머리에 총을 겨누며 고개 돌리면 죽는다 말하는 누군가와 그 뒤에 앉아 넌지시 말을 거는 한 남자. 그 목소리는 틀림없는 마이키였습니다. 마이키는 마치 이자나와 같은 모습, 아니 그보다 더 야이고 수척해진 어두운 분위기로 넌 뭘 더 바라는 거냐 물어왔고 이에 타케미치는 히나와의 결혼식 청첩장을 보여주며 모두들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 당신만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 이번에는 너를 구할 차례다 말하며 일어서는 순간 마이키는 그의 등을 향해 총 3발의 총을 쏘고 맙니다. 그리고는 옥상에 올라 여기서 모든 걸 끝낸다 말하며 투신하는 마이키. 떨어지는 그의 손목을 잡아챈 건 죽어가는 타케미치였죠. 마이키는 이런 결과가 될까봐 널 만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정신을 차리고 보니 널 총으로 쏘고 있었다. 이제 그만 날 편히 쉬게 해달란 그의 말에 입 닥치고 한 번만이라도 그냥 구해달라 말해보라며 소리치는 타케미치. 그의 진심이 마이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일까? 끝내 구해줘라 말하며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죠. 그리고 진심과 진심이 맞닿은 둘의 손이 겹치자 마이키의 손이 트리거가 되어 타임리프를 하게 됩니다. 이번에 타케미치가 눈을 뜬 곳은 2008년 6월 12년 전이 아닌 고등학교 2학년 10년 전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관동사변 이후 2년이 지난 시점의 도쿄는 세계의 세력이 산분하여 출소한 천축 간부들을 흡수한 테라노사우스의 육바라단대, 베일에 쌓인 두모 카하라기 센주가 이끄는 브라만, 그리고 마이키가 새롭게 창시한 관동 만지에입니다. 빠르게 사태 파악 완료한 타케미치는 먼저 히나를 찾아 결혼을 3일 앞두고 죽어버렸어 사죄하고 사노 만지로를 지워 박아줘야겠다 다짐합니다. 하지만 도쿄 만지의 해산 후 2년 만에 돌아와 새롭게 동료를 모은다는 게 쉽지 않을 그 무렵 드라켄의 반가운 전화를 받게 되는 타케미치. 바이크를 타며 드라켄과 그간 이야기를 주고받던 것도 잠시 누군가에게 당하고 있던 이누피가 그들 앞에 내팽겨지고 곧바로 육바라단대에 둘러싸여 포위되고 맙니다. 육바라단대 총장 테라노사우스는 드라켄에게 자신의 동료가 될 것을 권유하지만 드라켄은 몇 번을 말해도 로쿠하라에는 들어가지 않아 나는 도만의 은퇴와 함께 그쪽 세계에서 발을 뗐다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테라노는 최강이라 불린 자는 잡아먹힐 때까지 최강으로 남는 법이라며
힘으로 압박하기 시작했고, 드라켄은 완력으로 테라노에게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이어서 도만의 1번대 대장 타케미치를 향해서도 위협을 가해오자 브라만의 인원들이 몰려와 로쿠하라와 대립각을 세웁니다. 졸지의 도쿄 3대 세력 3천 중 두 조직이 모인 상황, 로쿠하라 단대는 총장 테라노의 압도적인 힘을 필두로 천축 최악의 세대들이 모여 더더욱 위협적이었고, 브라만은 사노 시니치로 밑에서 역사의 한 축을 담당했던 대선배들, 초대 블랙드래곤의 주역들이 모인 폭주족 그 이상의 야쿠자에 가까운 집단이었죠. 부총장 아카시 타케오미는 용건은 하나가키 타케미치의 섭외라 말하자, 카쿠초는 그런 이유라면 타케미치는 로쿠하라가 섭외한다 맞받아치며 브라만과 로쿠하라 사이에 탐색전이 이어지고, 그 틈에 일어선 드라켄까지 타케미치를 보좌하며 도로 한복판에서 대난투로 번질 위기, 경찰의 난입으로 일제히 철수하게 됩니다. 브라만 부총장 아카시는 아무 말 못하고 가만히 있어서 미안하다. 자리를 뜨는 타케미치에게 드라켄은 지금의 나는 브라만의 멤버라는 사실을 고백하죠. 드라켄은 관동 만지에에서 마이키를 데려오고 싶어 했고, 브라만은 관동 만지에를 부수고 싶어 했기에 목적이 일치한 둘은 함께 손을 잡은 것. 그날 밤 다시 찾아온 브라만은 너 역시 마이키를 패주고 싶은 게 진심이라면 우리에게 와라 제안을 하고, 타케미치가 받아들이면서 일종의 계약이 성립하죠. 그리고 다음날 타케미치는 브라만의 총장 카와라기 센주가 여자라는 사실에 한 번 더 놀라게 됩니다. 센주의 말에 따르면 카와라기라는 성은 가명, 부총장을 맡고 있는 아카시 타케오미가 큰오빠, 마찬가지 도만의 전 5번대 부대장이었고 현 관동 만지의 부총장인 산즈 하루치오가 작은오빠, 즉 아카시 3남매라는 조직과 가문의 비밀을 말해줍니다. 그제야 타케미치는 볼링장에서 자신이 죽을 때 마이키와 함께 있는 남성이 산지였다는 결정적 단서를 깨닫기도 합니다. 얼마 뒤 센주와 놀이공원에서 데이트를 가장한 작전 회의 중, 이때 타케미치는 점차 미래시라는 새로운 능력을 개방하는데, 앞으로 벌어질 특정한 일을 단편적으로 예감할 수 있는 아직은 가공되지 않은 능력. 타케미치는 미래시로 하여금 센주가 죽는 불길함을 직감하고 잠시 사라진 그녀를 찾아 헤매는 한편, 이누피는 위험한 정보를 입수했다며 드라켄을 찾죠. 센주를 찾던 타케미치가 마주한 건 총을 들고 자신을 위협해오는 로쿠하라의 무리. 센주는 타케미치를 지키러 달려오고, 타케미치는 그런 센주가 죽을까봐 오히려 그녀 쪽으로 몸을 던져 얼떨결에 총알은 빗나갑니다. 총성을 듣고 늦지 않게 달려온 드라켄이 놈들을 쫓아내고, 미래시 덕분에 미리 예측할 수 있었던 타케미치는 한 명의 생명을 구해냈습니다. 그러나 넘어져 있는 동안 자신을 지켜준 건 드라켄으로서, 대신 총에 맞은 그는 결국 사망합니다. 유언으로 너무 자책하지 마라. 난 스스로 정한 거야. 너에게 받은 인생 기꺼이 너를 위해 돌려준다 말하고 에마가 기다리는 곳으로 함께 떠났죠. 숨을 거둔 드라켄이 이송되고 남은 자리, 아직 정신이 온전치 못한 두 사람 앞에 소식을 듣고 모인 브라만과 로쿠하라의 전원들, 게다가 무언가 좋지 않은 예감을 느끼고 빗속을 달려온 마이키의 관동 만지에까지. 드라켄이란 남자의 죽음은 3대 세력이 일제히 충돌하는 삼천 전쟁을 야기했습니다. 전투에서 이성을 잃고 가장 흥분한 건 브라만의 부총장 아카시, 브라만의 특공대이자 초대 블랙드래곤의 살아있는 전설 와카 벤케이가 아카시를 대신하여 테라노에 맞서고, 마이키는 움직이지 않은 채 그저 후미에서 지켜볼 뿐입니다. 와카 벤케이가 아무리 강하다 해도 테라노에겐 이길 수 없을 것. 마이키와 마찬가지로 내재될 수 없는 폭력, 검은 충동을 지니고 있던 테라노는 전설의 콤비를 일순간 끝장내버립니다. 다시 테라노 앞은 브라만의 총장 센주가 가로막은 한편, 관동 만지의 병력을 뚫고 마이키 앞에 선 건 카쿠초였습니다. 비록 여자의 몸이지만 진심 100%로 테라노에 맞서는 센주의 힘은 벤케이와 와카 이상이었지만, 테라노의 검은 충동 앞엔 역부족, 천축 최강이라 불린 카쿠초도 마이키의 검은 충동에 쓰러진 지 오래입니다. 그 순간 미래시를 통해 타케미치가 본 예감은 테라노의 죽음, 저 괴물 같은 테라노가 죽다니 믿을 수 없다 생각하던 차 1대1로 마주하며 서 있는 테라노와 마이키, 종이 한 장 차이의 혈투가 계속 이어질 때 타케미치는 마이키가 테라노를 죽이고 말까봐 마이키 앞을 가로막고, 마이키는 그런 타케미치의 팔을 인정없이 부셔버립니다. 이번엔 그를 말리지 못한 채 테라노를 때려 죽여, 즉 센주는 테라노에게 졌고 그 테라노는 마이키에게 맞아 죽음으로써 삼천 전쟁 최후의 왕자는 관동 만지에 차지나 다름없지만, 마이키는 타케미치까지 무자비하게 패기 시작해 연이어 죽일 기세. 센주가 마이키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브라만의 해체를 선언하면서 하룻밤새 도쿄 내 건물 2명을 잃은 참사로 대항쟁 삼천 전쟁은 막을 내립니다. 마이키에게 정말 죽도록 맞고 3일 만에 병원에서 깨어난 타케미치. 이미 드라켄의 장례식도 다 끝난 후, 사실 타케미치가 굳이 과거로 돌아오지 않았다면 드라켄은 죽을 사람이 아니었죠.
자기 인생에서 마이키가 대체 뭐라고 과거를 다 뒤집어 엎은 타케미치. 치우유도 그를 향해 책망하고 질타하면서 서러움에 등을 돌리는 모습입니다. 모두에게 충격이었지만 당사자인 타케미치 역시 이번에는 나의 팀을 만들어 결착을 짓는다 다짐해 보입니다. 완쾌한 타케미치가 팀 창설을 위해 1순위로 영입하는 대상은 의심할 여지 없는 치우유. 서로가 그동안 고민이 많았지만 영원한 파트너에 충신 치우유는 타케미치의 뜻에 따라 가입을 승낙합니다. 치우유를 비롯해 하카이, 이누피 등 타케미치를 믿어왔던 동료들은 물론 2번대의 미츠야, 3번대의 파칭, 페양, 4번대의 쌍악 형제까지 전 도만의 선배들 역시 영입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이어 브라만을 찾은 타케미치는 센주로부터 산지의 타락도, 마이키의 검은 충동도 모두 자기 탓이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마이키에게 소꿉친구라고 이야기 들었던 바지와 더불어 언제나 함께였던 그들, 하루치오와 동생 센주였습니다. 마이키가 가장 아끼던 프라모델이 부러웠던 센주는 마이키 몰래 갖고 놀다 그만 부러뜨리고 맙니다. 그리고 왜 그랬을까? 화가 난 마이키에게 자기도 모르게 하루치오가 그랬다 거짓말을 하고 말죠. 혼나는 게 무서워 단지 상황을 얼버무릴 어린 잘못이었지만 산지를 향한 그 대가는 참담했습니다. 마이키는 산지의 얼굴에 지워지지 않을 흉터를 새겨주었고 그 자리엔 산지가 마이키의 협박에 눈물을 흘리며 웃고 있었죠. 산지의 흑화도 삼천 전쟁에서 본 마이키의 눈빛도 모두 그때와 같았다며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모든 것이 실패한 거다 자책하는 센주에게 타케미치는 내 경우에 모든 것이 더 최악이었다며 아직은 지지 않았다. 함께 관동 만지에를 뒤옆으로 가자 합니다. 그렇게 5번대 대장에 카아라기 센주까지 합세하면서 타케미치는 정식으로 2대 도쿄 만지에의 창설을 알립니다. 그 시절 도만을 되찾기 위해 관동 만지에를 박살내자 선언하고 9월 9일 결전의 날은 밝습니다. 관동 만지에 500대, 도쿄 만지에 50, 천축대와 마찬가지 아니 그 이상의 전력차. 게다가 관동 만지에엔 브라만, 초대 블랙드래곤의 전설 와카와 벤케이, 가부키초의 사신이라 불리는 한마 슈지까지 더욱 전력 보강이 된 상태였죠. 도쿄 만지에가 둘이나 있을 필요 있냐며 불이 붙은 항쟁은 총장이면서 가장 약한 타케미치를 꺾으면 모든 게 끝나는 거다. 카쿠초가 튀어나와 타케미치를 원펀치로 끝내려 했지만 그동안 포기하지 않으면 나도 마이키에 도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운 타케미치는 쓰러지지 않은 채 반격해 카쿠를 쓰러뜨리고 총장이 천축 최강을 날려버린 그림은 사기를 끌어올리기에 충분했고 게다가 소수정의 에이스들만 모아놓은 2대 도만은 전장을 휩쓸며 이누피만 제외하고 간부전은 모두 도만의 승리, 역배가 터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체력이 떨어진 멤버들은 한마가 나서 막타치며 하나둘 쓰러뜨리고 이누피는 초대의 전설 와카와 벤케이를 상대로 고전을 면치 못하는 상황. 벼랑간 바라만 보고 있는 코코에게 적임에도 불구하고 어서 도와달라는 이 패싸움 중 어이없는 부탁이지만 너무 당연한 듯 부탁하는 이누피의 말이 마음을 움직인 것인지 이내 코코가 합세하여 벤케이와 와카에 맞서지만 역시 역부족. 남아있는 간부들은 한마와 마이키가 움직여 끝장을 내니 최우는 카쿠초를 상대로 겨우 버티고만 있는 타케미치가 고작입니다. 쓰러진 타케미치가 몸을 일으키려 선로를 붙잡는 순간 이레시로 하여금 열차에 휩쓸려 많은 인원이 죽게 되는 참사를 예감합니다. 타케미치는 산지를 막아야만 한다며 뒤쫓는 카쿠초에게도 자신이 본 미래를 말해주는데 당연히 믿지 못할 소리라 생각하지만 산지를 찾았을 때 진짜였냐 놀라며 저 새끼를 날려버릴 때까지 휴전이다. 둘은 일시적 동맹으로 힘을 합치죠. 산지는 자신을 막아서는 카쿠초를 일본도로 베어버리고 열차를 세우려는 자, 계속 달리게 두려는 자로 대립합니다. 아직 의식을 잃지 않는 카쿠초의 도움으로 산지를 떼어내고 열차에서 떨어뜨림. 카쿠초는 남아 열차를 세우는 기적을 일으켰지만 그 안에서 이미 눈을 감은 후였습니다. 산지는 타케미치에게 다가와 모든 계획을 망쳐버렸다며 다시 위협하는 그 순간 바이크를 타고 돌진해와 산지를 깔아뭉개는 시바 타이주. 하나가키 타케미치와 사노 만지로가 싸우는 걸 두 눈으로 보고 싶지 않냐는 미치아의 설득. 물론 그 전부터 자신을 무릎 꿇리기도 했고 가족의 은인으로 타케미치에 빚을 지고 있다 생각한 타이주의 마음을 움직여 총장도 몰랐던 2대 도쿄 만지에의 6번대 대장으로서 새롭게 참전합니다. 타이주가 누구 밑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눈치였지만 아군이 된 이상 이렇게 마음이 든든할 수도 없습니다. 타이주는 금세 마이키에 닿는 길을 뚫어 타케미치를 인도하고 이내 그의 앞을 가로막는 벤케이와 와카와 대립합니다. 블랙 드래곤을 부활시킨 10대 총장과 초대 블랙 드래곤의 대선배들이 격돌하는 과정. 아무리 타이주여도 두 명의 전력을 상대하는 것은 조금 무리로 보일 때쯤 와카와 벤케이는 끝장을 내버릴 최후의 공격을 시전하지만 타이주는 양손에 한 명씩 그들을 막은 후 너희 우리 팀의 개와 고양이 콤비와 꽤나 싸웠지. 거기까지가 한계라며
곧장 둘을 리타이어 시킵니다. 타케미치는 마침내 마이키 앞에 서지만 뒤에서 타이주를 노린 산즈, 그리고 남은 한마까지 나서며 호락호락한 상황이 아니었죠. 그때 젖먹던 힘까지 짜내며 쫓아온 치우유, 2대 부총장으로서 총장에게 목숨을 맡긴다는 각오와 함께 피해 할로윈 때처럼 타케미치의 뒤를 책임집니다. 치우유의 각오는 모두의 사기를 끌어올려 쓰러진 도만 전원이 하나둘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또 슬슬 눈깔이 변하며 검은 충동에 휩싸이는 마이키는 타케미치, 치우유는 물론 피할 식별도 못한 채 산즈 한마에 이어 그 자리 모든 인원을 홀로 쓸어버립니다. 싸움은 1도 못하지만 맷집과 근성만큼은 S+급 최강 탱커인 타케미치만이 다시 일어서 몇 번이고 마이키의 발차기를 맞고 쓰러지길 반복할 때 그의 눈에 비친 몇 초 앞의 장면, 타케미치는 미래시를 각성해 마이키의 한수 앞을 내다볼 수 있게 되었고 그의 발차기를 피하기 시작했죠. 마이키의 발차기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한다니 모두들 믿지 못할 광경에 타케미치는 타이밍을 맞춰 마이키에게 한 방을 맞추는 기적의 쾌거까지 이뤄냅니다. 다시 일어선 마이키는 모두는 내가 지킨다 약속했고 지켜냈는데 왜 다시 돌아온 거냐, 너 때문에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 되어버렸다 말하며 와카를 통해 알게 된 검은 충동의 모든 진실, 그리고 사노 시니치로는 타임 리퍼였다는 사실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사노 시니치로 그리고 사노 만지로가 태어난 이래 그들 사이에 시간 왜곡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가장 최초의 세계선. 듣던 대로 시니치로는 전설적인 초대 블랙드래곤의 총장으로서 정점의 순간 은퇴하였고 자신보다 많은 재능을 물려받은 만지로에게 희망을 걸며 착실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눈에 들어온 프라모델을 보고 마이키가 기뻐할 생각에 선물했지만 마이키는 그 프라모델을 갖고 놀다 계단에서 떨어져 중퇴, 그야말로 식물인간과 다름없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괜히 자신이 선물만 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까 구렁텅이에 빠져있던 시니치로, 결국 중학생 나이의 마이키는 사망하게 되고 시리에 빠져있던 시니치로는 우연히 술에 취해 타임 리퍼니 뭐니 떠들어대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놈들을 작살내놓고 타임 리퍼가 있다는 곳으로 찾아간 시니치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어떻게 하면 시간을 돌릴 수 있지 묻지만 양도하려면 할 수 있지만 그깟 일에는 줄 수 없다. 마이키의 죽음을 비하하는 듯한 노숙자의 태도에 분노한 시니치로 그 자리에서 그를 죽이고 맙니다. 나처럼 너도 죽이는 방법을 선택했구나. 저주받아라. 끝까지 저주를 퍼붓던 남자. 시니치로는 사람을 죽였는데도 과거로 돌아갈 수 없음에 큰 상실감, 인생의 회의감, 허탈함, 양심의 가책 등으로 다리에서 투신하기에 이릅니다. 그 자리에 있던 건 혹시나 하는 불안함에 그를 찾던 산즈. 물에 빠진 시니치로가 정신을 잃을 때쯤 다시 눈을 뜬 곳은 4년 전의 오늘. 이내 꿈이 아닌 정말 타임리프했단 걸 알아챈 시니치로는 마이키와 함께 다시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기쁨을 만끽하고 있었지만 타임리퍼를 죽인 저주인가 산즈를 끔찍하게 폭행하는 등 마이키의 주변에선 전과 다른 어둠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산즈를 찾아 진심으로 사과하며 계속 마이키의 친구로 있어달라 부탁하면서 악수를 나누는 순간 2003년의 원래의 시간으로 되돌아와 있습니다. 중학생의 마이키는 여전히 건강한 모습. 그때 산즈가 찾아와 자신의 기억이 왜곡되고 있어 너무 괴롭다, 뭐가 진실인지 알 수 없다 털어놓는데 시니치로는 난 사람을 죽이고 타임리프의 힘을 얻었다, 너와의 악수로 시간을 돌릴 수 있는 것 같다 고백하고 둘만의 비밀로 남긴 채 이 힘은 이제 필요 없을 것 같다 생각하며 길을 가던 때 불량배에게 둘러싸여 여학생을 구해주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들을 쫓아내주고 어떻게 하면 형처럼 강해질 수 있냐는 아이의 물음에 시니치로는 손을 맞잡고 자신의 힘을 양도한다며 너가 지키고 싶은 사람이 생겨서 정말 필요할 땐 이 힘을 쓰면 된다. 어린 타케미치에게 자신의 능력을 물려줍니다. 어쩌면 그날부터 시작된 건지 모를 타케미치의 이야기.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한밤중에 자신의 가게에서 마주한 바지와 뒤에서 자신을 노린 개안의 피습. 시니치로는 머리를 맞아 죽어가는 중 두려움에 떠는 그 소년 카즈토라 주위에서 먹구름처럼 몰려드는 검은 충동을 보았습니다. 마이키와 자신의 주변에서 집착하는 검은 충동, 그것은 타임리퍼를 죽인 자신의 죗값이자 저주였죠. 이 모든 이야기를 끝으로 마이키는 저주에서 해방될 수 없음에 너희를 멀리했던 거라 말하지만 더 이상은 억누르지 않아도 돼. 내가 왔으니 너의 검은 충동을 깨부숴주겠다. 말 그대로 마이키의 충동에 도전하게 됩니다. 이성을 잃은 마이키는 산즈의 칼을 주워들고 타케미치를 향해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지켜보는 이들은 저 둘의 싸움이 의미가 있는 거냐, 타케미치는 마이키가 아닌 저주 그 자체와 싸우고 있는 거 아니냐, 지금껏 마이키의 이런 모습에 빠져 그를 추종해온 것이다, 너도 곧 죽게 될 거다 산즈는 소리치고 타케미치는 마이키가 든 칼에 찔린 채 그를 끌어안으며 내가 그 충동을 짊어져 줄게, 너는 내 평생 친구라는 말에 정신이 돌아온 마이키는 눈앞에 벌어진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채
그저 타케미치의 죽음을 바라보며 오열할 뿐입니다. 자신의 무릎 위에서 눈을 감은 타케미치의 손을 잡고 제발 부탁이니 눈을 떠달라 간절히 바라는 순간에 타케미치는 다시 눈을 뜨게 되고 시간은 1998년 초 1대에 꽤나 까마득한 각오로 돌아와 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칼에 찔려 정말 죽었을 텐데 어떻게 된 건지 타케미치가 가장 먼저 달려간 곳은 마이키의 집 앞. 그 앞에서 만난 바지, 에마, 산즈, 시니치로는 모두 타케미치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다시 만난 마이키만은 너 타케미치 아니냐 애칭을 부르고 그를 알아보았고 간절히 바라던 두 사람의 소원 그리고 맞잡은 두 손의 트리거가 발동해 두 사람 모두 동시에 각오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결말까진 한 발짝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타케미치는 죽기 전 능력을 마이키에게 양도할 생각이었지만 두 사람의 손이 겹치면서 함께 돌아와 버린 것일까요? 지금까진 줄곧 타케미치 혼자만의 싸움이었지만 이젠 마이키가 함께 있다. 모든 미래를 알고 인생 두 번 사는 콤비가 함께 있으니 드라켄, 바지를 포함한 도만의 초대 멤버에 친구가 된 키사키와 산즈, 게다가 하카이와 타이주 형제, 이누피와 코코, 이자나를 비롯한 천축 최악의 세대들까지 모두 도만의 아래 모이면서 전국을 제패하는 건 둘에게 너무 쉬운 일이었죠. 에마와 시니치로도 물론 죽지 않았고 총장엔 사노 만지로, 총장 대리 하나가키 타케미치, 부총장 류구지 켄, 참모진 키사키 테타, 한마 슈지, 1번대 대장 바지 케이스케, 부대장 마츠노 치우유, 2번대 대장 미치야 타카시, 부대장 시바 아카이, 3번대 대장 하야시다 하루키, 부대장 하야시 료헤이, 4번대 대장 하네미야 카즈토라, 5번대 대장 산즈 하루치오, 부대장 카아라기 센주, 6번대 대장 카하타 나오야, 부대장 카하타 소이야, 7번대 대장 시바 타이주, 그리고 코코노이 하지메 이누이 세이슈, 8번대 대장 쿠로카와 이자나, 부대장 카쿠초 등 정점에서 도쿄 만지에는 의미있는 해산을 선언하고 그로부터 11년 후 타케미치의 결혼식에 아카시 타케오미, 아라이 케이조, 이마우시 와카사, 테라노사우스, 유즈아, 나오토 등 모든 인물들이 얼굴을 비춤으로 관동 사변 이후 미래보다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미래가 되어 행복하게 살았다는 것이 21세기 학원물의 명작 도쿄 리벤저스의 결말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